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나름 스터디 그룹처럼 조그마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마음 공부에 관련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멤버이신 분이 강력하게 추천하신 책이거든요. 닥터 매직 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거고요. 책 이름은 더 룰 리치 편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고요. 책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보면 총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야 우선 다 읽었지만 우선은 식상한 어떤 부자에 대한 그냥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단계별로 세심하게 옆에서 코치해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각 부를 조금씩 읽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 당신은 축복받았다. 용연 향을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해변을 걷다가 특이한 돌을 발견했는데 그게 용연 향이라면 당신은 엄청난 횡재를 한 겁니다. 단단한 돌처럼 생겼는데 돌보다는 가벼워서 물에 뜨고 소똥 같은 냄새가 난다면 용연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용연향은 향유고래가 뱉은 토사물이 굳은 것으로 고래똥으로 불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오바이트 한 게 굳은 건데 향수의 귀한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가에 팔립니다. 2017년에 발견된 60kg의 용연향 가격이 28억 4천만 원으로 매겨졌다고 하니 1kg당 4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입니다. 이걸 줍게 되면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 횡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해변을 돌아다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이걸 줄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어렵고 드뭅니다. 평생 당신이 바닷가만 돌아다녀도 헛수고만 할 가능성이 99.99%이니까요. 사실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은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 용현향을 발견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세상의 어떤 원리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성공 원리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래똥을 찾는 것보다 현실적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성공하는 비법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신은 운 좋게도 용연향보다 더 가치 있는 비법을 알 기회를 지금 손에 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비법 같은 게 있을 리 없다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미신까지 다 비법으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주에 성공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흘러가는 법칙의 원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성공에 마음껏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뚜렷하게 알게 되겠지만 땅으로 떨어지는 물체의 움직임 이면에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화의 이면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오로지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지혜의 책과 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의 대열에 있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어떤 성공 비법을 실천하는지, 한국에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최고의 주식 부자들과
부동산 재벌들이 어떤 성공 비법을 지녔는지 그 중요한 핵심을 세세히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노숙자들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룬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사례마다 원리들을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환상만 심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실생활에 적용되는 노하우까지 단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룰을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물론 이것으로 당신이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책 내용 구석구석에 숨겨진 원리를 당신이 무시하면 별것 아닌 한 권의 책으로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 원리를 탐독하다 보면 이 책은 금보화가 숨겨진 보물지도로 변할 겁니다. 이미 시중에는 성공 원리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원리의 초급 단계만 말하거나 성공 원리에 대한 환상을 갖게 쓰인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천해도 안 되는 이유를 독자들은 모릅니다. 왜 기존의 성공 원리 책을 읽어도 특별한 효과가 없었을까요? 금방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공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적용될 때는 당신에게 맞는 정확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대1 개인 레슨처럼 당신의 이해도에 맞게 그걸 풀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에게 이 방법은 왜 안 맞고 저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비춰 사물을 이해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컬러로 보기 때문에 다른 동물 존재들도 컬러로 볼 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유류의 대부분은 거의 흑백의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키우는 개도 흑백에 가까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 역시 이럴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른 행성의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외계인은 우리 지구의 포유류처럼 흑백으로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당신이 외계인에게 빨간색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빨간 사과를 흑백으로 보면 적당한 회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외계인은 적당한 회색 톤을 당신이 빨간색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외계인은 절대로 빨간색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상상 속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동물들 모두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과 당신이 느끼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이 질문에 열이면 열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각자 다를 겁니다. 하지만 본질을 파악해보면 결국 당신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귀결됩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당신은 행복을 느낄까요? 소원을 말씀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영장 딸린 저택이요. 저는 100억만 주세요. 저는 망변통치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저는 나라를 구하는 능력을 지닌 아이언맨 갑옷이랑. 그만.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 소원을 들어주려면 소박하게 금도끼, 은도끼나 주는 동네 뒷산의 산신령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월드와이드급으로 유명한
알라딘 램프의 요정 정도는 만나야 할 겁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보면 램프의 요정 지니는 어떠한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자 지니조차 소원은 딱 3개만 들어준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현명한 설정입니다. 어떠한 마법의 소유자도 사람의 욕심을 끝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 지금 식사할 테니 프랑스 파리로 순간 이동시켜줘. 내 계좌에 1조만 넣어봐. 이런 소원만 해도 수십 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레는 우리나라 축구팀이 월드컵 우승하게 해. 역사를 바꿔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해봐.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내 친구가 되게 해. 이 세상의 남자는 나 하나에다 황제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만 있어서 나를 떠받들게 해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까지 빌지도 모릅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로 당신에게 어떠한 소원이든 무한정 들어주는 마법 빈지가 있다면 당신은 딱 몇 가지 소원만 빌고 그만두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적당한 소원만 빌다가 나중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원까지 다 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이 소원을 비는 사람이 남성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가 바뀔지 모르고 멀쩡한 직장 상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가 살아났다가를 반복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소원이 열렬한 기도만으로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은 왜 침묵할까요? 왜 당신의 간절한 기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1장 변덕. 이 책은 종교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책이므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은 둘 중 하나겠지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신은 왜 당신의 기도나 마음속 바라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무심해서? 아니면 특정인만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신이 마치 알라딘 램프의 요정같이 당신의 사소한 소원이나 기도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줄 능력이 있더라도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변덕입니다. 변덕? 그게 왜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똑같습니다. 쇼핑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결정해서 하나를 골라서 샀습니다. 그 뒤에 샀던 것을 무르고 다시 선택하고 싶은 적이 없습니까? 소원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품은 여자가 그 남자를 바라볼 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점만 보입니다. 정말 하늘이 이 소원만 들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결혼 전에는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부딪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으니까 라며 참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의 열정이 식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젠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부탁해서 죄다 모르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법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몇 번이고 바뀔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수능 시험에서 이 문제의 답을 1번으로 찍을까? 2번으로 찍을까? 약속에 맞추려면 빨리 가야 하는데 지하철을 탈까? 택시를 탈까? 오늘 소개받은 그녀와의 저녁은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먹을까? 맛집으로 소문난 중식점에서 먹을까? 순간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것은 현실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신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5살 아이가 장난감 제트를 사달라고 합니다. 사준이 금방 실증이나 던지고 또 A를 사달라고 합니다. A를 주니 금세 처박아 버리고 B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변덕을 부린다면 부모는 얼마나 아이의 요구를 진지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신이 바라보는 관점에선 당신도 5살 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2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책을 다 읽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굉장히 세심하게 세세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제3부 소원 해결하기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는 법칙 앞장에서 원인을 밝혔으니 해결 방법을 알 차례입니다. 만약 이 책을 통해 3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빌겠습니까? 자산 100억, 좋은 직장 취업, 병이 낫고 싶어요? 짝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등등 사람들의 소원은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중 공통적인 소원 3가지를 뽑는다면 어김없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성공, 건강, 사랑. 누구나 이걸 원합니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알던 비결과 강력한 룰로 당신이 이 소원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건강, 사랑의 비결은 다음번 책에서 다루고 이번엔 부와 명예를 얻는 성공의 룰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의 법칙 인류 역사에 남을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은 본인의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서 노력으로 배경이 좋아서 등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성공을 위한 교육에 올인시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특정 기술을 연마해서 그 분야에 뛰어나거나 해야 나중에 잘 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큰 성공을 하려면 능력을 활용하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여길 겁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일하거나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급여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당신 인생에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비슷한 능력에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노력을 한다면 유독 당신만 크게 성공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들이 이용한 성공 법칙들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그 법칙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한다면 당신은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와 성공은 당신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을 자격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다 부와 성공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물 받은 자격이라는 말처럼 본인의 치열한 노력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잘 알다시피 노력만으로도 판검사, 의사 같은 좋은 직업을 갖거나 연예인으로 명성을 얻거나 좋은 기술을 지니고 부를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생기고 스포츠 스타가 갑자기 사고로 다쳐서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불운하다, 재수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능력과 노력은 세상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자격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노력과 능력 없이도 운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를 이루겠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만약 마음 자세가 세상에 겸손하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자만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챙기지 못합니다. 1장.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용하라. 어떤 사람 A는 간단한 번역일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삽니다. 그 수입으로 저축할 돈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매일 변화 없이 이 일만 계속하면 A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A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가와 변화를 줍니다. A에게 오래전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바빠서 A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보수가 번역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도우러 갔더니 점점 받는 보수가 늘어 생활이 나아지게 됩니다. 그 뒤 여윳돈으로 복권을 샀다가 당첨되는 행운까지 생겨 큰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한 좋은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3장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끼시나요? 제가 잘 읽었다면, 근데 제가 아직 북튜버 초보라서 계속 뭔가 읽고 싶게끔 만듭니다. 닥터 매직이라는 분께서 아주 글을 흥미진진하게 쓰시네요. 제4부 부자되기 실천편 마지막 부입니다. 지금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언젠가 100억대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며 막연한 꿈을 꾸지만 당장은 생활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여유 자금의 좋은 투자처나 돈을 불릴 비법이 더 궁금할 겁니다. 반면에 매일 밤 굶는 걱정만 안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활이 절박하거나 쉴 새 없는 빚 독촉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이야 빚만 없어져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법보다 가난을 벗어나는 법이 더 어렵습니다. 있는 것을 불리는 것보다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동서고금의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앞에서 부자 되는 근본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유함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늘에 요청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마음의 힘을 믿어야 한다. 채널을 바꿔서 잠에 빠질 무렵 반복해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라. 강력하게 믿어라. 이렇게 당신의 무의식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해야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하지만 부자 되는 기초 원리만 들어서는 현실에서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 직업, 재능, 가능성도 다르고 성공할 기회도 다르기 때문에 실천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한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장안의 화제가 돼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삽니다. 게다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듣고선 바로 이거다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상상을 매일 하고 명상하고 성공 이미지를 머리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네요. 저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허구일까요?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시중의 책들이 믿고 바라기만 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너무 강조합니다. 마치 당신이 시도만 해도 쉽게 이루어질 듯이 달콤하게 말합니다. 성공의 기적 같은 사례까지 곁들여 충동질하며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별 노력 없이 믿고 바라기만 해도 기적처럼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니. 그러나 주목할 점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 합니다. 그러니 원하고 바라기만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당신의 정성이 부족했다고 탓할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할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확률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주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할 때에도 더욱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과 확률. 그중 확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나날이 밝혀내고 있는데 양자 물리학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이론이라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물질과 존재의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확률적으로 일어난다. 자연의 법칙은 모든 일은 확률적으로 일어난다고 당신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도 미래가 궁금해서 점을 보면 당신은 내년에 이혼하게 되어 있다. 당신은 3년 뒤에 부자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확정적인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걷는 길에 따라 확률 높은 일이 더 잘 일어나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점을 봐주는 사람이 당신이 내년에 웬만하면 이혼할 것 같다. 당신은 3년 뒤에 부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무튼 성공하는 비법은 그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력하게 원하고 믿고 끌어당김의 힘을 이용한다고 해도 확률이 낮은 길을 고집한다면 성공한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공장을 아직도 한다고 가정합시다. 요즘 카세트 테이프를 누가 씁니까? 다들 음원을 파일 형태로 다운받아 듣는데요. 이런 시대에 당신이 카세트 공장이 잘 될 거라 아무리 믿고 끌어당기는 힘을 쓰더라도 확률적으로 소원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카세트 테이프 음악을 들으면 복이 온다, 정력이 좋아진다, 예뻐진다 같은 괴이한 연구 발표가 나오지 않는 한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소원을 무조건 목표로 삼고 끝없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예 목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잠깐 언급됐던 책이 있었죠. 끌어당김의 법칙. 가장 유명한 책이 시크릿일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왜 각 부마다 간단하게만 낭독해드렸냐면, 이거는 정말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크릿이 정말 마음 공부,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책으로 유명한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론화시킨 책이라고 느껴져요. 저는 이 책이 닥터 매직님의 어떤 대단함을 느끼는 책입니다. 단순히 진리와 그런 어떤 법칙으로만 연연해서 무엇을 한다는 뭐 이런 것들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과 목적 설정, 목표 설정, 그것부터 새로 다잡아가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걸 소개해 주신 분이 참 감사하네요. 여기서 언급해드리면 아마 그분 또 저한테 뭐라고 할 겁니다. 남들 있는 데서 너무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책도 좋은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이 책을 바라보면 보물지도와도 같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이 책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책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잠시 심심풀이로 읽는 정도로 그친다면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 서적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하나로 취급될 겁니다. 부디 이걸 읽으시는 분들이 준비된 자이길 바랍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